안녕하세요. 네, 제 앞에 오늘 뭐가 3개가 놓여 있어요. 정말로 제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브랜드에서 저한테 막중한 임무를 맡겨서 이거저거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되게 설레면서도 부담이 되는 게 들고 오셔서 저한테 리뷰하라고 하니까 일단 뭐 제가 오늘 갖고 있는 제품은 삼성 갤럭시 Z 폴드 3라는 제품이고요. 작습니다. 이렇게 작은데 커요. 이렇게 넓은 형태의 화면에서 디스플레이가 쫙 펼쳐져 있고요. 일단 뭐 컬러가 3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팬텀 그린, 팬텀 실버, 팬텀 블랙. 팬텀은 유령이라는 뜻이죠. 유령 녹색, 유령 은색 이런 느낌입니다. 디자인적으로는 각이 딱 살아있어서 이것도 얘기하면 너무 옛날 사람인데 옛날 A백이라고 장혁폰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시절에 그 각진 감성을 다시 한번 살려주는 뒷면 같은 경우가 지금 재질이 지문 방지 무광인데 제법 고급스럽습니다. 이게 원래 갤럭시는 좀 번들번들한 게 난 항상 그 이미지였는데 그런 느낌이 아예 없고 이쪽 화면으로도 뭐가 디스플레이가 그럼 나올 수 있나? 여기서도 이 상태로도 그냥 일반 바 형태의 폰인데 여기도 쓸 수가 있는 거네. 사실 예전 버전만 해도 이 힌지 부분, 그러니까 이 두 덩어리가 접히는 부분이 접혔다라기보단 약간 말렸다 느낌이 있는데 지금은 훨씬 더 그게 좁아졌습니다. 훨씬 더 각이 져 있고 날이 서 있는 듯한 느낌인데 그렇다고 이제 또 완전히 접히면 우리가 아니 이 종이만 해도 사실 이렇게 접었어 봐. 이게 핸드폰이 접힌다고 해봐. 이렇게 펼쳤을 때 이 자국이 남잖아요. 이전같이 그런 이질감이 없어서 그래서 펼쳤을 때도 이 부분이 조금 덜 이질감이 든다. 무게는 한우 기준으로 중심 2인분이 좀 안 되는 느낌이에요. 뭐야 이거? 오, 저울이 준비되어 있네요. 한 입 먹은 물을 넣었을 때 이게 481g이거든요. 공식 271g이라고 하고요. 이전 버전보다 약 10g 내지 11g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크기 치고는 대단히 가볍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뭐 스냅드래곤 888을 썼다고 하는데 들으시는 분들이나 실제 휴대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내가 스냅드래곤 뭐가 들어갔고 뭐 무슨 스냅드래곤인지 스네이크인지 알게 뭐예요? 어쨌건 스냅드래곤 888이라는 최신 프로세서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대충 만져보기에도 아주 스무스하게 걸림 없이 요새 핸드폰이 걸림이 있으면 안 되지. 펼쳐보는데 해상도가 2208 곱하기 1768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FHD 이상의 해상도를 갖고 있고요. 커버 디스플레이랑 메인 디스플레이가 주사율이 120이라서 그 빠른 순발력이 필요한 게임 같은 거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기능을 다 따라올 수 있을 정도의 화면 전환 속도가 빠르다. 이런 기능도 있네요. 여기서 보통 휴대폰 앱을 열면 전체 화면을 쓰느라 그런 걸 쓰기가 힘든데 요건 이렇게 살짝 당겨서 다른 앱으로 바로 유튜브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 멀티태스킹 할 때 훨씬 더 손이 덜 가는 확장하는 요걸 터치를 하면은 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고정을 해서 드러내고 있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험실이라는 기능이 있다고? 유용한 기능의 실험실이라는 파트를 보면 멀티 윈도우 지원? 봐봐요. 아까 제가 슬쩍 말씀드렸던 즐겨찾기 같이 이렇게 되는 거에서 얘를 이렇게 데리고 오면 인터넷을 하면서 유튜브 시청이 가능해. 네이버를 한번 켜볼까? 삼성닷컴을 켜자. 그래서 삼성 홈페이지와 제 유튜브 채널이 동시에 전혀 끊김이 없이 양쪽에서 영상이 재생될 정도로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영상과 카메라와 웹브라우징이 동시에 가능하네요. 지금 보니까 이거 양쪽 폭도 이 폭도 조절돼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위아래로도 돼. 이게 훨씬 낫네. 영상을 볼 때는 이게 낫네요. 이야, 이래서 쓰는구나 이걸. 만약에 제가 이거 보다가 얘 쓰는 거 이거 인터넷 뭐야? IoT가 뭐야? 그래서 IoT가 뭐의 약자야? 그래서 밑에 네이버 딱 쳐가지고 IoT 치면은 IoT가 이런 뜻 3월 인터넷이구나. 이게 되네요. 이게. 전작에서는 앱마다 적용이 안 되던 앱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이제 3부터는 모든 앱들이 한 화면 멀티태스킹이 가능하게 바뀌었다라고 하니까 잘 쓰는 분들한테는 되게 유용할 것 같아. 그럼 이렇게 해서 영상을 완전 노트북이네. 이렇게 되는구나. 특유의 이 디자인을 이용하는 걸 플렉스 모드라고 해서 이 정도만 열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실험실에 앱 자동 회전. 그냥 인스타그램이나 이렇게 스크롤로 우리가 뉴스를 전달받는 것들은 세로가 편한데 특정 앱은 가로로 혹은 세로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기능 중에 앱 화면 비율을 직접 설정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특정 앱은 무조건 이 비율로 보겠다까지도 설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그게 되나 궁금하다. 사진을 보낼 때 사진을 찍어요. 자, 이거 셀카를 한번 찍어볼게요. 이 사진을 내 얼굴을 알아보네요. 이거를 찍었다. 이 찍은 거를 공유를 하려면 이걸로 들어가서 뭐 이메일로 보낼 거예요, 뭐 연락처로 보낼 거예요, 카카오톡으로 보낼 거예요, 어쩌고저쩌고 뜨는데 멀티태스킹으로 바로 긁어서 채팅창에 보내면 전달되는 기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심리적 가심이 들죠. 그래서 이걸 꾹 눌러서 여기다가 보내. 이렇게 그 다음에 띡 보내면 됐어. 잘 만들었다. 화면에 카메라 렌즈가 어디 있는지 아셨었어요? 이것도 이게 그럼 화면이 그래? 진짜? 설마 요거 지금 카메라를 켰을 땐 이렇고 근데 이렇게 영상을 튼다. 자, 여러분들 렌즈 구멍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이게 요거 렌즈 구멍 요거까지만 좀 가리면 좋겠는데 라는 분들 분명히 계셨었는데 지금 전면 카메라 렌즈를 완벽하게 숨겼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찾는 재미가 있어요. 그 찾는 재미란 게 뭔지 여러분들 써보시면 아실 거예요. Z 폴드 3의 카메라 기능이 되게 궁금한데 일단은 제가 이제 휴대폰 SNS에 사진을 올릴 때 전 전면 카메라를 거의 안 쓰는 게 어플충들 제가 그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왜곡된 상태의 저보다는 좀 리얼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면 카메라의 저를 더 많이 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찍은 다음에 이렇게 봐요. 근데 얘는 이렇게 해서 후면 카메라로 셀피 촬영이 돼서 찍히는 피사체가 자기가 어떻게 나온지를 보면서 찍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기능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딱 찍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셀피는 이게 찍어요. 찍다가 누구를 찍어줄 때 있어요. 제가 찍을게. 자, 포즈 잡아봐 이러면은 자기가 찍히는 모습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찍히는 사람도 내가 어떻게 대략 찍히고 있다라는 걸 미리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정말로 Z 폴드니까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자동 프레이밍 기능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그러네. 되네. 막내. 이렇게. 캡처 뷰 기능이라고 해서 방금 찍은 걸 앱을 전환하지 않고 바로 왼쪽에 썸네일과 영상물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담겨져 있네요. AI 지우개 그거 되게 신기했는데 이걸 일단 내가 해보고 설명할게. 이거는 와 대박이다. 이럴 때죠. 이제 여자친구를 사진을 찍어줬어요. 근데 저기서 갑자기 소달구지가 너무 시골인가? 그러니까 원치 않는 피사물이 같이 찍힐 때 있잖아요. 그 불청객들을 지우는 AI 지우개 기능이 대단히 감쪽같이 지워줍니다. 이것도 지울 수 있다고? AI 지우개. 우리 창희 PD를 무소속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 좋아. 저것도 해보겠어. 지금 자랑스러운 저 대기업의 저녁 약속도 저걸 메고 간다는 소문이 있어요. 저게 눈엣가시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됐어요. 이거 되게 유용하겠다. 자, 그리고 사진 리마스터 기능이 있다고 해서 조금 떨어지는 해상도의 사진을 조금 나아지게 완벽하진 않지만 요새 버전으로 바꿔주는 기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석진, 한은정 키스 하하하라는 미주 한국일보에 이게 언제적 기사인가요? 이 화질이 벌써 하두리 시절 거의 그 해상도거든요. 요걸 리마스터를 해볼게요. 점색에 들어가면 사진 리마스터가 있어요. 리마스터를 하면은 얘가 막 삐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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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되게 선명해져. 그런 식으로 조금 떨어지는 해상도를 AI가 파악을 해서 2005년도의 사진을 2014까지는 만드는 것 같아요. 난 이런 게 재밌네. 이런 소소한 꿀잼이 있네. 리마스터 기능까지 설명을 했고, 폴더블 폰 최초로 S펜을 지원을 한다고 해요. 이 S펜이 사실 원래 노트에만 적용이 됐던 건가? 영상회의 같은 거 요즘에 뭐 구글 듀오나 뭐 줌 같은 걸로 하실 때 이 S펜으로 이걸 테스트하겠습니다. 제 얼굴이 나옵니다. 오! 나이스. 내 얼굴은 왜 안 나와? 이게 지금 요걸로 전면, 이게 이렇게 해야 되겠네. 창피하네요.
영상 통화를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뭐 1대1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 미영이도 부르고 여기 영자도 부르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구글 듀오다. 그리고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그냥 바로 핸드폰에 여기다가 이제 메모를 해가지고 아 진짜? 그럼 8시에 국밥을 먹자. 8시에 국밥. 그리고 10시에 헤어져야 돼? 알았어. 10시에 헤어져. 그 마치 우리 옛날에 지우개 달린 연필 뒤집어서 쓰는 것처럼 뒤집을 필요 없이 그걸 누르면은 지워지네요. 우리 옛날에 실제 텍스트 파일 형태로 바꾸는 그 기능이 있다고 해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 글자 밑에 T 써있는 이 아이콘을 누르면 띡 8시 국밥이라고 글자가 일로 왼쪽으로 넘어가는구나. 텍스트화 데이터로 바꾼 다음에 상대방한테 다른 메신저로 보낸다거나 이메일을 보낸다거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폴더블 폰 최초로 IPX가 8이란다. 8 강수 등급 IPX 8. IPX가 뭐의 약자예요? 이제 프로텍션. 그리고 뭐 저장 용량 같은 경우는 256기가와 512기가 두 가지가 있고 아까 S펜을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썼는데 예약자들이 한해 S펜을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빨리 광클에서 얼른 예약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제가 오늘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아요. 재밌네요. 재밌고 유용한 기능도 많고 노트를 쓰시는 분들이 펜 때문에 그 노트를 계속 이어서 쓰시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해요. 폴더블 최초로 S펜을 지원하니까 노트를 쓰시던 분들이 이번 기회에 고려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제품이었고 형님 취향의 색상 하나 써보신다면? 안녕히 계세요. 이 문양이 리마스터인데 티셔츠가 너무 구려. 그럼 요거 이렇게 싹 또 AI 지우개로